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구에 이어서 26일 횡성군 우천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양성 판정을 받은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43마리의 한우를 살처분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도내 최대 한우 주산지이자 국가 명품 브랜드인 횡성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한우 농가들이 럼피스킨병 확산을 우려해 긴장하고 있는데요. 횡성군 등은 관내 6만 2천여 주의 한우에 대해 공수의 11명을 동원해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성전자가 26일 강원도청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불모지인 우리 도에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싹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력부터 우리가 키워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교육센터 등 교육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측의 강원도청 방문 이후 구체화됐으며 향후 두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김남원 아나운서는 네.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면 뭐를 제일 즐겨 먹나요? 저는 이제 빨리 먹고 다시 버스를 타야 하니까 뭐 우동이나 아니면은 호두 과자 그리고 소떡소떡 같은 거 이렇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요. 웬만한 건 다 먹네요. 네. 자, 이제부터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로 좀 바꿔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고속도로 곳곳에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럼 새로운 메뉴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네. 자,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그 지역의 건강한 음식도 맛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권상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당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행락철을 맞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횡성 휴게소를 찾은 사람들은 옹기종기 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횡성 휴게소의 효자 상품은 강원 나물밥. 강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물을 이용해 판매되고 있는 강원 나물밥은 행락객들에게 강원도의 맛을 선사합니다. 평소에 나물을 안 좋아하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건강한 맛인데 맛있는데 앞으로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인 쌀과 곤드레, 곰치와 어수리, 참치까지 강원도의 나물을 총망라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 나물밥을 주문하면 나물밥 밀키트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점심을 먹으면 저녁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관내 18개 휴게소에서 3개월 동안 판매된 이 강원 나물밥만으로 3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횡성 휴게소의 경우 일찌감치 횡성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국밥부터 실속 상품으로는 횡성 한우 소고기 미역국까지, 특히 횡성 더덕과 한우를 재료로 하는 횡성 떡더덕 한우 스테이크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가 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우 떡더덕 스테이크하고 강원 나물밥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시고 계셔갖고 저희 휴게소는 앞으로 계속 더욱더 지역 경제 활동을 위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을 더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는 27일 횡성 휴게소 강릉 방향에서 강원 나물밥 시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강원도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기사 보고 나니까 강원 나물밥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제는 휴게소에서 지역의 특산품으로 지역 경제 또 건강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뉴스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곡기를 끊는 건지, 단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뉴스토리에서는 역사 속 사례를 살펴보며 단식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식, 끊을 딴에 먹을식.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식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선 단식하면 보통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이 주로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단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식이 갖는 의미가 투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식은 1981년 아일랜드 단식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철수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자 자신들을 범죄자가 아닌 전쟁 포로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식은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다 보니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교도소 수감자 23명이 단체로 단식했는데요. 단식을 주도했던 보비 샌즈는 단식 66일 만에 숨졌고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사는 영화 헝거로도 만들어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단식이 있습니다. 간디는 살면서 무려 17번이나 단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종교 간 통합을 위해서 했던 단식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간디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21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이 단식은 참회와 자기 반성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의 신념은 힌두 무슬림을 단합시키는 거였는데 그런 나의 어떤 요구나 지도가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죄한다. 자기 정화,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의 계기로 단식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단식과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단식의 형태다. 그럼 우리나라 단식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단식은 투쟁 성격이 짙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단식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83년 당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 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보장,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며 23일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이 해온 단식 투쟁은 이전 단식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옥중에 있거나 가택연금 상태도 아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단식할 명분이 옅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서로 당파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어찌됐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협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협상하면 야합이다 라고 몰아붙여요. 그럼에 따라 아직도 90의 유물인 단식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행위가 정쟁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단식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투쟁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삭발 문화인데요. 수많은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정치권에서 삭발을 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하자 영국 BBC는 왜 한국 정치인들은 삭발을 하나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양의 시각에선 독특한 문화였다는 건데요. 나의 이 머리털을 자름으로써 나의 어떤 생명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신체발부 수지분모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직도 삭발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항하거나 혹은 참여하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생존 욕구를 거스르며 음식을 끊는 단식부터 한국의 독특한 정치 행위인 삭발까지 역사에 담긴 그 비장한 면모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을철에는 추락사고마저 증가하는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지켜야겠죠. 기자가 간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항상 강조되지만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번엔 안전보건공단의 점검반이 되어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분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 현장 출동에 앞서 지역별 사고 추세부터 점검 계획까지 챙기는 겁니다. 주로 점검 나가시면 건설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이제 추락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출발 전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 순간 점검 중 주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마음을 잡는다는 직원들.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실제 안전보건공단 1904명의 직원 중 34%가 기술사, 67%가 기사, 508명이 석박사일 만큼 전문가가 많습니다. 드디어 출동의 시간. 페트롤카를 타고 도착한 곳은 창원의 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한눈에도 많은 시설과 구조물. 관계자를 만나 안내하고 바로 현장으로 향합니다. 첫 점검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입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이곳은 어떨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안전 난간, 그리고 이동식 비계 전도 방지 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BT비계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와 해정 작업 발판이 잘 이루어진. 외부의 다른 시설입니다. 외벽에 설치된 수십 미터 높이의 근로자 작업 시설. 직접 이동하며 살핍니다. 외측은 물론 작업 불편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추락 원인이 되는 내측 안전대, 평평한 바닥, 단단한 고정까지 손꼽힐 만큼 잘 된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874명, 50인 미만의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떨어지고 부딪히고 끼임으로 인한 이런 사고는 특히 가을철에 급증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는 만큼 사고가 감소한다고 전합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모든 안전에 대한 어떤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규자들 좀 경력이 낮은 친구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은 불편하고 비용이 든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작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안전. 저희 경남 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매일 2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일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현장식이었습니다. 파이팅! 양양군 수산 동방 10.5km 앞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밍크고래가 혼액됐습니다. 혼액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m에 무게 2.3톤가량 되고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없었으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고 혼액된 밍크고래는 1,600만 원에 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시 전 지역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해서 30분이 늘어난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별도로 차량 진출입과 교통 흐름 방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평창군 박림면의 올해 절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림 면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예상 생산량은 5,480톤 이상으로 지난해 6,888톤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작황 부진과 농업인 고령화로 작업 농가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